사랑하는 에듀피디 수강생 여러분, 또 한 번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일단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본다면 그래도 국가직이나 서울시보다는 좀 쉬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시험이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불안감이 생기죠.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는 이거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두 번째는 커트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보통의 지방직 시험은 영어 성적이 한 70점에서 75점 정도만 나와도 다른 암기 과목 같은 거 조금만 잘하면 보충이 됐는데 제 생각엔 이번에 영어가 80점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것도 80점이 합격 보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 있는 수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공부 좀 한다라고 판단된 친구들은 대부분 90점대를 받았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별을 낼 수 있는 문제 제 생각에는 한 두세 개 정도, 그리고 난이도가 정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까지도 꽤 있었고요. 문법 문제가 문항수는 많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좀 수월했습니다. 일단 지방직 시험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죠. 한 해에 치러지는 가장 중요한 공무원 시험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중고등학생들로 치면 학기가 끝나고 12월에 치르는 기말고사 같은 느낌이 항상 지방직 시험에 남습니다. 물론 이 뒤로 7급 시험도 계속 있지만 사실은 7급 수험생에 비해서 9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험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직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풀이 다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는 바람에 우리한테 좀 예방주사를 놔주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는 그냥 좀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그냥 잘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제가 그 기본서 이나영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기억 안 나라고 말하면 끝이니까요. 그게 선생님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지방직 시험 9급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번 이 강의를 이제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미리 들어보고자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휘예요. 이 영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휘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어휘가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경찰도 그렇고요. 7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시는 이번에 정말 황당했죠. 그리고 9급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지방직도, 국가직도 어휘가 좀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가 제일 먼저다. 그럼 무작정 어휘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키워드를 2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공무원 9급 수준이시라면 15,000개 정도를 완벽하게 갖고 놀아야 한다. 제가 경찰 수험생들에게도 15,000개를 갖고 놀라고 했거든요. 경찰 영어가 분명히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는 쉽잖아요. 그런데 저는 15,000개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제가 비약을 하자면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에게 일단 좋은 문제의 문제 은행이 좀 바닥이 난 것이 아니냐. 난이도는 높여야겠는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휘 난이도를 좀 높이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수험생으로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뭔가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학원을 부랴부랴 가야 됩니다. 그래요. 학원에 부랴부랴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요. 학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앉아서 이제 자습실에서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학원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바로 놀러 나간다. 수험생 아니고요. 그런 분은 수험생의 자격도 없는 거고 무조건 자습실에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학원을 가든 아니면 학원을 가지 않든 무조건 내가 공부를 하는 첫 시간에 첫 공부가 어휘가 돼야 돼요. 그날의 첫 공부가 어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첫 공부를 한다는 건 적어도 몇백 개를 내가 오늘 외워야 된다는 걸 딱 정해놓고 그 숫자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휘를 정해놓고 갈 수가 있어요.
어휘는 공부의 맨 끝 공부가 되면 안 돼요. 맨 끝 공부가 되면 나도 모르게 오늘 저거 못 외웠네. 에이, 내일 같이 오늘 거랑 합쳐서 한 200개 외우지 안 되잖아요. 우리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첫 공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험 생활을 계산해 보니까 시험까지 한 8개월 남았구나. 그럼 8개월이면 대강 계산해서 240일이잖아요. 240일이에요. 그럼 제가 15,000개를 갖고 놀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 이나영 교재 1단계부터 22단계까지 22,000개인데 15단계까지는 갖고 놀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나영 기본서를 낼 때 22,000개까지를 묶어내는 어휘집을 낼 때 주변 모든 선생님들이 얼마나 절 비웃었는지 몰라요. 공무원 영어가 이렇게 쉬운데 너 미쳤어. 거기다 GRE를 왜 넣어놓고 편입어휘를 왜 넣어놔? 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어휘로 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22,000개 어휘집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난이도부터 GRE 수준까지 미국 대학 졸업시험 난이도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와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제가 기본서를 준비하고 시작한 지가 벌써 2, 3년 전인데요. 모든 영어 시험 패턴이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15단계까지 15,000개를 외운다. 그럼 240일 언뜻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 24,000개네요. 그럼 하루에 50개씩 외우면 12,000개고요. 그렇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수치지만 그걸 꾸준히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만약에 8개월 정도 남았다? 그럼 24,000개? 그럼 하루에 100개씩? 그래놓고 까먹는 거죠. 그럼 제가 거기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22,000개 단어를 꾸준히 하루에 100개씩 외우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 만들어서 보고 안 외워지는 거 따로 체크해놓고 그렇게 첫 공부를 항상 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요. 이런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건 아는데 유명한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어휘를 많이 외울 수 있느냐. 15,000개를 갖고 놀 수 있겠느냐. 그럼 적어도 22,000개, 23,000개 외워서 사람은 까먹는 동물이니까 잊어버린다는 거 가정했을 때 15,000개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나영 어휘에 22,000개를 모두 공부해서 내가 그 중에서 15,000개를 갖고 놀아야 돼요. 그러려면 첫 공부가 돼야 되고 계산을 잘해 보십시오. 이거 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 무조건 됩니다. 두 번째, 문법에 올인하지 마세요. 문법은 이제 올인하면 안 돼요.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공무원 영어, 그럼 무조건 문법 이렇게 떠올리는 분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세요. 편입도 와 문법이 차원이 다르대. 문법 공부 전혀 아무것도 안 하던 내가 수능 때 완전히 찍어서 몇 개 맞추고 그냥 수능만 봤던 내가 편입을 하려니 문법 장난 아니야. 아니에요. 편입도 요즘에는 문법 문제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편입 기출문제엔 문법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이요. 편입의 흐름을 따라가요. 편입을 내는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고 결국 이 문제의 자문을 구하는 분들도 그 교수님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흐름은 같게 간다고요. 문법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막 고리타분한 문법 지식을 다 암기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부정사 그럼 뭐 분리부정사, 대부정사 필요 없어요. 정관사 더가 어느 때 붙고 어느 안 붙고 뭐 추상명사 앞에 뭐 산맥 여기는 붙고 뭐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안 가도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것이지 막 외우려고 인식해서 30몇 개 적어다니세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문법은 구문으로 가는 겁니다. 스트럭처로 가는 거예요. 문장을 끊어서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동사. 무조건 문법은 구문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2년 전쯤 프리 강의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이 얘기가 지금 틀렸다면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최신 기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제가 촬영을 하는 이 시점은 2015년 6월 27일 그 다음일 거 아닙니까? 근데도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건 제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독해죠. 당연히 독해. 유형 정리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독해에서 시간을 간략하게 절충해서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러죠. 시험지를 받고 100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을 때 영어는 뭐 대부분 한 30분은 주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고 막 찍고 영어 지문 한두 개는 거의 못 읽고 끝내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죠. 이게 무조건 독해 유형 정리입니다. 독해 유형을 정리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빨리빨리 풀어낼 것인가. 제가 얘기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나영 독해서에서 말씀드렸던 빈칸 문제를 어떻게 풀자고요. 빈칸 문장부터 보고 그 다음에 보기 대입해서 그 뒷문장
다 풀렸잖아요, 이번에. 내용 불일치 어떻게 풀자고요? 우리말 보기부터 읽고 역스캐닝. 너무너무 쉽게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제목은 상반부 핵심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끝내고, 그럼 제목을 상반부 핵심어 고를 때 상반부 역접 연결사 아니면 인용 패턴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다음에 연결수 문제는 앞문장과 뒷문장만 보고 논리관계에 집중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 중에서 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문법을 가르치고 독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공무원의 유명 교수님들이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직도 문법이 중요한 양, 모든 수업의 분량을 7, 80% 문법에 주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에 비중을 주시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세요. 무조건 독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나영 개정판이 들어가게 되면 독해가 훨씬 더 강조된 교재로 바꾸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기본서다 보니까 문법을 안 다룰 수는 없잖아요. 뭘 빼먹어버리면 저는 의미가 있어서 뺀 건데 다른 사람들은 딱 봤을 때 뭐야, 이 책엔 이게 있는데 이 책엔 이 내용도 없잖아, 책이 부실해,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느타느타 보니까 좀 두꺼워졌는데 어쨌든 방향 설정을 저도 이제 다시 이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풀이 강의는 상당히 빨리 끝날 겁니다. 저는 제가 풀었던 방식대로만 여러분들에게 다 풀 거니까요. 이 문장은 주어진 문장을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빈칸 추론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여기가 만약에 빈칸이었다고 하면 추론될 근거가 없어요. 진단 내리기 전에 당신의 의사 몇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게 꿈이죠. 당신의 의사가 이거 할 진단 내리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룰 아웃을 봤어요.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구동사 또는 이어 동사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아웃, 밖에 놔두는 게 규칙이에요. 규칙으로 삼았어. 아웃, 나가도록 해. 그러니까 안으로 놓는 게 아니라 밖에 놓는 거죠. 당연히 rule out은 exclude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말은 include겠죠. 안에 넣고 문을 닫는 거니까. 이 clude란 라틴어가 close예요.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놔두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럼 밖에 놓은 채로 문을 닫았으면 배제, 배척, 배격한 거죠. rule out, exclude. 1번에는 trace는 흔적을 찾아가다라는 뜻이고요. 다 아실 거예요. 쉬웠고요. 2번 어법상 옳은 것은입니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어려웠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요런 거, 예를 들어서 had better 동사 원형, 이 정도는 알고 계셨겠죠. 이건 너무 쉽게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풀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have been knowing이잖아요. 제가 know, 무슨 동사라고 했습니까?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잖아요. 진행형 불가동사, 탤런트 소유 지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촬영 진행이 불가하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소유 지인 상태, 소유 지각 인식 상태 동사. 소유 동사는 have나 belong to, 상태는 resemble, 인식 동사는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모두 인식 동사였잖아요. BING 불가입니다. 진행형이 불가라고요. 이게 벌써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until 뒤에 구조가 was 과거인데 have 현재와의 연관성은 벌써 틀린 거죠. 종속절이 과거 시제에 있는데 주절이 현재 완료, 현재랑 연관이 돼요? 그럴 리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 had been으로 고쳐야죠. 하지만 저 had been은 몰라도 상관없죠. be knowing은 무조건 틀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런 건 이제 함정이죠. 좀 치사하다고 할까? 뭔 얘기인지 좀 깜빡 실수할 수 있는 건데, 폰이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전화 걸기로 했는데 안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be supposed to겠죠. suppose 그냥 추측하다, 상상하다, 가정하다 동사인데 그녀가 전화를 걸기로 추측했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전화를 걸기로 되어 있었다. be supposed to가 맞겠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의 be supposed 뜻은 뭐뭐 해야 한다는 must와 뭐뭐 할 예정인 will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여기선 must의 의미였죠. 전화하기로 되어 있어서 해야만 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도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if 주어 과거 동사네요. 그럼 주어 우쿠마 동사 원형이죠.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우쿠마 동사 원형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세라가 offend는 여기선 공격하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아니라 감정을 상하게 하다. 기분 나빠질 텐데 만약 그녀의 파티에 내가 가지 않는다면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니까 지금 기분 나쁠 텐데 내가 지금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는다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니까. 그래서 옳은 건 정답 4번. 역시 또 이번에도 가정법, 조동사, 진행형 불가, 그다음에 be supposed 뭐 일종의 수동이죠. 아주 골고루 문제를 낸 거죠. 3번 옮긴 거. 보기만큼 젊지 않다. 일단 is not young이 보여야죠. 젊지 않다. 젊지 않다 됐잖아요. 근데 보기만큼 as she looks 그녀가 보이는 만큼 맞네요. 이게 not so as를 자꾸 외우신 분이 이게 so가 아니라서 as라 틀린 거 아닌가? 말도 안 되죠. not as1급 as는 as를 so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so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not as 1급 as 괜찮습니다. 훌륭하죠. 물론 not so 1급 as에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전화하는 것이 편지 쓰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럼 더 쉽다. 가주어네요. 진주어겠죠. 전화를 걸다. make a phone call. 전화를 걸다. 뭐보다? 편지 쓰는 것보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진주어, then 여기도 진주어니까 투부정사가 온 거 아주 좋죠. 병렬 구조가 잘 맞았습니다. 너는 나보다 돈이 더 많다. 너는 더 많은 돈 갖고 있어. 나보다. 글쎄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주어, 여기 주어니까 똑같이 주어를 비교하는 건 주격을 쓰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I를 쓰는 사람들은 뒤에다 do를 더 많이 붙이죠. Then I do. have를 받은 거예요. 너가 더 많은 돈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then I do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안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이 뒤에 then me 해도 뭐 괜찮아요. 원칙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then I죠. 근데 me를 써도 괜찮고 then I do 좋은 표현인데 맞았습니다. 어쨌든. 당신 아들 머리는 당신 머리와 같은 색깔이에요. 당신 아들의 머리카락이 같은 색깔이래요. The same A as B. 이렇게 되면 당신의 아들의 머리와 당신을 비교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되네요. 뭐가 돼야 돼요? 당신의 머리가 돼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hair가 두 번 겹치니까 your hair를 뭐라고 써야 돼요? 당연히 yours, 소유 대명사, yours. 그래서 your son's hair is the same color as yours로 와야죠. 당연히 4번이 틀렸네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쉬웠어요. 생활영어네요. 우리 go out for dinner. 외식할까? 정말 그러고 싶어. 어디 갈 건데? New pizza restaurant here in town. 어때? 피자 먹으러 가나 봐요. 피자 먹으러 가는 게 어때? Do we need a reservation? 예약할 필요가 있을까? 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죠. But 그러나 we may have to wait. 우린 기다려야 했잖아. 인라인 줄 서서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래야 될지도 몰라. 그냥 오늘 저녁 외식하러 가자고 하는 날짜가 금요일 저녁인 모양이군요. 불금이에요. 불금. 그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You're absolutely right. 당신이 완전 맞아. 좋네요. 여자 말 이렇게 절정적으로 순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할까? 예약할게. 이게 들어가야죠. 예약할게. 요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내가 예약할게. 예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예약을 한다고 했는데. give you the check. 여기서 check은 수표란 뜻도 있지만, 이게 서류 같은 거니까 give you the check. 너에게 계산서를 줄게. 그러니까 네가 이번엔 내라. 뭐 이런 뜻이에요. the check. 아침을 왜 먹어요? 저녁 먹자고 했는데 book a table. 여기서 book이 이제 예약하다. 이번에 서울시 9급에도 book이란 단어가 문제로 1번에 나왔죠 아마? 제가 갖고 있던 문제지 1번에 있었던 book 예약하다 2번이나 나왔네요. 예, 정답은 4번이고요. ABC의 어법상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수능형 어법 문제라고 했죠. 해석을 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뭘 해야 된다? 그 문장만 봐야 됩니다. that과 what의 구별. 이건 정말 많이 연습시켜 드렸고요. 제가 언제나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앞을 보냐 뒤를 봐냐 다 봐야 되거든요. In addition, 게다가 pattern books는 뭐 그림책 같은 거예요. 흔히 그림을 포함하고 있대요. 지금 보니까 pattern books contain
pictures, 문장이 앞이 완벽하죠. what은 앞도 마이너스 1, 뒤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요. may facilitate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가 be였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답이라는 얘기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꿀꺽 먹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what을 세 단어로 쪼개면 the thing which, 두 단어로 쪼개면 all 대시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다 있는데 어떻게 what을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얘를 지우고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what이 있는 걸 답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that, immediately, bit.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뭐부터 풀까요? 형용사 부사 고르는 게 쉬워요? S 붙고 안 붙고가 쉬워요. 그래도 S 붙고 안 붙고가 쉽죠. 여러분에게 수일치 문제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형용사냐 부사 자리냐인데 the predictable patterns allow 그 다음에 목적 여기까지가 목적 to 부정사 좋네요. allow A to B 이게 보여야 돼요. 빨리빨리 to become involved 끝났잖아요. 문장이 완벽하게 끝났잖아요. 그럼 부사가 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각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이게 뭐 보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involve가 무슨 이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immediately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C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더 use가 주어잖아요. of pattern book은 뒤에서 후치 수식한 거니까 당연히 3인칭 다수니까 S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S가 붙어있고 부사로 된 3번이 답이죠. 이 수능 패턴의 문제를 내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수능은 오지선다인데 공무원은 사지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3개로 나오면 이렇게 하나만 정확하게 찾아내도요. 틀리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 만약에 보기가 하나 더 있었다 쳐보세요. 그럼 immediately의 meet 또는 immediate의 meet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보기에. 그러면 참 어려운 거죠. 미추치 부분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미추치 부분에 들어갈 말. 누가 뭐래도 미추치 문장을 먼저 보시라고 했습니다. 미추치 문장을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modern world, no culture, however, primitive and remote remains blank인데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붙어 있을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죠. 요 부정어가 그대로 빈칸에 부정 의미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주어의 의미는 본동사의 주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의 의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remain이가 여기 유사 보어가 등장할 거고요. 형용사로. 역접인데 역접은 앞문장하고 역접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나 현대 세계에 아니군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 however가 역접이 아니라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갖고 온 그렇죠?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역접은 맞죠. 역접은 맞는데 그러나가 아니라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원시적이고 아무리 리모트하다 할지라도 됐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primitive와 remote의 반대말이 나와야죠. 원래는. 그렇죠. however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아무리 remote하고 primitive하다 할지라도 빈칸인 채로 남아있으면 현대적이고 발전된 채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부정어가 no로 있었죠? 그럼 여기 뭐 들어오면 돼요? primitive하고 remote의 동의어가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시적이고 외딴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화도 외딴 지역으로만 남아있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를 대입하셔야죠. Isolated, interconnected, multicultural complex. interconnected는 서로 연결된 거죠. multicultural은 문화가 다양하다는 거죠. complex는 복잡하다는 거죠. 누가 보래도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isolated, 누가 보래도 고립된 거잖아요. 딱 봐서 primitive나 remote의 동의어, interconnected는 반의어잖아요. 뒷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요 인디안들이요. 그런데 이 인디안들은 살아요. 멕시코 산악 지역 마을에. 근데 그들의 가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릇도 만든대요. 유리를 이용해서 어디서 수입된 건데요. 일본과 여기서 말이죠. 체코슬로바키아네요. 여기서 수입된. 그러면 얘네가 완전히 외딴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한다 안 한다? 체코슬로바키아하고 교류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류를 하는 건데 no가 있기 때문에 interconnected를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정답은 isolated. 근데 빈칸 문장 가지고도 이미 답이 나왔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탁 떨어뜨렸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 같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한 대로 해결을 하셨어야 됩니다. However 형용사 부사가 가진 부정적, 역접의 어감을 가지고 탁 끝냈어야 돼요.